처음에 한 게 우리 함수의 극한이지. 함수의 극한. 이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이제 x값이 어딘가로 갈 때 그때 y값 fx라고 하지. 얘가 어디로 가는지를 공부하는 게 함수의 극한이지. 그리고 여기서 x가 a로 다가간다라는 의미는 x가 a가 되지 않으면서 a에 가까워진다라는 의미지. 맞지? 뭐 예를 들어서 x가 3으로 간다라는 말은 x가 3이 절대 되는 건 아닌데 3에 그냥 가까워지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가 3에 가까워질 때 fx가 어디에 가까워지냐? 그거를 찾는 거지. 함수의 극한이라는 게. 그래서 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y는 fx라고 할까? fx가 x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x축 있고 y축 이렇게 있고, 그래서 y는 x 플러스 2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생겼잖아. y절편하고 x절편이 이렇게 나오는 함수인데, 여기서 만약에 x가 내가 이제 1로 갈 때 요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찾고 싶어. 그러면 이제 1에 해당하는 y 값을 계산해보면 대입하면 일단 3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요 1로 다가갈 때 x값, y 값이 어디로 가는지 찾는 거는 두 가지가 있지. 그치? 여기 상수로 이제 수렴했을 때, 그러니까 상수에 다가갈 때 오른쪽에서 오는 거하고 왼쪽에서 오는 걸 두 개를 다 따지잖아.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이라고 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오른쪽에서 온다는 거는 이제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하면 돼. 큰 쪽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어떤 정해진 숫자보다 큰 쪽에서 그 숫자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좌극한도 마찬가지고, 좌극한은 작은 쪽, 요 정해진 숫자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x가 이제 오른쪽에서 이렇게 올 때 y 값은 그냥 그래프를 따라서 가면 되겠지. 맞지? 그래서 y의 목적지를 찾는 거지. y의 목적지를. x의 목적지는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목적지만 설정한 거야. 그러니까 1이 될 수는 없는데 일단 1로 가야지 라고 생각한 거지. 그럼 이제 y가 그때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보통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x가 1일 때 y값, 함수값이지. 함수값으로 이제 많이 다가가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따라가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 극한값은. 그래서 x가 1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 때 y값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3 쪽으로 일단 향해 가겠지. 그래서 얘가 3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극한은 3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 좌극한으로 오는 거는 마찬가지 밑에서 이렇게 그래프 따라 올라오니까 목적지는 마찬가지로 3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x가 1로 갈 때 fx는 3으로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기호로는 우리가 리미트 x가 1 플러스 1의 우극한이라고 하지. 1 플러스로 갈 때 fx, 얘가 지금 3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을 얘기하는 거지. 요렇게 갔을 때 fx는 3에 다가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같으면 우리가 이걸 합쳐서 이제 뭐라고 쓰냐면 리미트 x가 그냥 이제 1로 갈 때 fx는 3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나온 이 3이라는 값을 극한값 또는 수렴값이라고도 얘기를 하지. 그리고 이렇게 3이라는 상수가 나왔을 때 요 fx는 x는 1에서 수렴한다 라고 얘기하지. 수렴한다. 됐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내용이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리고 만약에 이 극한값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돼?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 때, 예를 들어서 fx가 그냥, 이거는 저 함수랑 관련 없이 뭐 3이 나왔고,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1의 좌극한으로 갔을 때 5가 나왔다고 해볼게. 그러면 이 둘이 다르잖아. 이럴 때는 fx가 존재해야 안 해?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 안 해? x가 1로 갈 때 fx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여기 위에다 좀 써볼게. 자리가 없네. 예를 들어서 fx를 뭐 x분의 1이라는 함수라고 일단 써보면 이런 거였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fx 얘기하는 건데, x분의 1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수함수,
유리함수지. 이렇게 곡선으로 생겼지, 두 개. 맞지? 그럼 0에 이것도 0으로 가는 거니까 상수로 가는 거니까 우극한 좌극한을 다 따져야 되는데 우극한 같은 경우는 그래프 따라 올라가게 되니까 얘를 우리가 이제 무한대라고 하지. 이것도 이제 나눠서 써보자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1은 무한대로 가는 건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지. 그치?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다. 그러니까 발산한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이제 왼쪽 좌극한 같은 경우를 보면 0에서의 좌극한은 그래프 따라서 쭉 내려갈 테니까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 0 마이너스로 갔을 때 x분의 1은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하겠지. 그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얘도 지금 0의 우극한과 좌극한의 결과가 다르지. 이건 값은 아니잖아. 이 무한대라는 기호 자체는 어떤 큰 값이 아니라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계속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큰 숫자 딱 하나가 결정된 게 아니라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기호로 표현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딱히 숫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래서 아무튼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고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 그 결과값이 다르잖아. 결과가 다르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마찬가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겠지. 됐어? 됐지? 네. 그래서 일단 x가 상수로 가는 극한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상수에 수렴하는 경우 이런 걸 수렴이라고 하지. 수렴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 따졌을 때 같지 않으면 이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사실 이게 결과적으로는 얘가 존재하지 않긴 한데 따로따로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결과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x가 a로 가는 fx 극한은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라는 값은 나올 수 있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거야. 수렴하는 경우 어떤 상수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발산하는 경우 그러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 혹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 이렇게 나오는 경우 아니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3가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는 a로 이렇게 상수로 가는 경우에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근데 이게 상수로만 가는 게 아니라 x가 이제 뭐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따지지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뭐 이제 아까 했던 직선 그대로 다시 그려보면 y는 x 플러스 2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간다는 얘기잖아. 계속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을 한 방향으로 이제 완전히 가기 때문에 거의 끝없이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좌극한과 우극한에 대한 개념이 없어. 아예. 그래서 그냥 한쪽 방향으로만 쭉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그래프 따라서 가보면은 그래프 따라서 쭉 올라가니까 이 결과값도 이제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 그치?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왼쪽으로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이것도 그래프 따라서 쭉 가보면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할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아까 했던 분수함수를 또 예시로 들어보면 뭐 이쪽만 그려볼게. 그럼 이 상태에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래프 따라 쭉 가다 보면 얘는 x 얘가 이제 0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거지.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지잖아. 그지? 그러니까 목적지는 x축이 되는 거지. x축에 다가갈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x축이 될 수는 없는데 목적지는 x축이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결과값이 나올 수 있는 게 딱 2종류밖에 없어. 수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0이 나올 수도 있잖아. 이렇게 0 말고도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 그 다음에 수렴 아니면 발산 이렇게 2개밖에 없어. 무한대로 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왜냐면 좌극한 우극한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결과는 나오진 않아. 됐지? 그래서 상수로 갈 때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나오고 무한대로 갈 때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수렴 또는 발산 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잘 따라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찾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없고,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무한대로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상수로 가는 게 더 잘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좌극한 우극한을 이게 따지는 그런 문제가 잘 나올 거야. 그래서 이것만 잘 따지면 돼. 좌우가 같으면 뭐 이제 수렴 값이 되겠지. 아니면 뭐 좌우가 같은데 둘 다 무한대로 가면 발산이 될 수 있고, 맞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프가 이제 x축 있고 y축 이렇게 있을 때 요런 그래프가 있지. 산 모양의 그래프. 이런 거는 보통 절대값 x분의 1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이제 0의 좌극한으로 갈 때 올라가고 우극한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잖아. 둘 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1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고 해서 항상 이제 수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발산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야. 맞지? 그리고 다르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극한값을 구할 때 보통은 그냥 어떻게 해? 보통은 뭐 예를 들어서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해봐. 보통은 어떻게 해? 계산을 보통은 그냥 대입해서 하지. 그치? 보통 대입하면 4 빼기 8 더하기 1 해서 계산하면 이제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보통은 이제 대입해서 계산한단 말이야. 그 이유가 너네가 이미 뒤에 걸 배워서 알겠지만, 이런 함수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함수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져 있고, 2차 함수 포물선, 3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 4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 그러니까 끊어진 거 없이 잘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함수값이 x는 2에서의 함수값이 극한값이랑 보통 같단 말이야. 그치? 이걸 우리가 뒤에서 연속이라고 배웠잖아. 그치?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연속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대입해서 푼단 말이야. 사실 무리함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무리함수도 이제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정의역이 이제 모든 실수가 아니어서 그렇지, 얘도 이제 시작점에서부터는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잘 이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은 함수값으로 그냥 이제 극한값을 계산을 하는 거라고, 보통은.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이쁘게 나온 것만 주어지지 않겠지. 이런 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끊어놓고 막 잘라놓고 여러 가지 이제 막 변형을 많이 해놓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그래프를 보고 찾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거지. 단순히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변형을 해서 그리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보통은. 맞지? 자, 그 다음에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있지. 극한의 성질. 자, 이 극한의 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기본 전제가 fx가 x는 a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수렴하고, 그 다음 x는 a로 갈 때 gx가 마찬가지 베타로 수렴할 때, 이때가 이제 기본 전제인데, 이게 꼭 상수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게 둘 다 수렴할 때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cfx, 그러니까 이 fx에다가 상수배를 하고 극한을 씌운 거지. 자, 이 결과는 상수는 밖으로 뺄 수 있다라는 거지. x가 a로 갈 때 fx.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c 곱하기 알파,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러니까 상수는 그냥 밖으로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마음대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나머지 건 다 합쳐서 얘기할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하고 그 다음 gx. 자, 이 두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러니까 사칙연산에 대해서 이 극한을 다 분배할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부터의 내용이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리미트가 분배가 된다는 얘기지. 근데 기본적으로 조건이 깔려있지. 얘네가 뭐 해야 돼? 각각 수렴을 해야 돼. 수렴을 한 상태에서 극한을 쪼갤 수 있다라는 얘기야. 됐지? 그리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각각 수렴하면 극한을 이제 합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됐지? 이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계산하면 얘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베타, 나누기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나눗셈이지. 나눗셈을 할 때 주의할 거는 얘가 0 되면 돼, 안 돼? 뒤에가 0 되면 안 되지. 왜냐면 얘가 0 돼 버리면은 0분의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가 0분의 뭐 이렇게 나와 버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는. 그래서 뒤에 나눗셈 같은 경우는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그래야 이걸 쓸 수 있는 거야. 다른 것들은 아무 조건이 없어. 그냥 이게 수렴만 하면 되는데, 근데 나눗셈은 수렴하기도 하고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까지 붙어 있어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항상 너네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보통 이거의 성질에 관련된 문제가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참거짓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이제 좀 나오는 편인데, 잘 나오는 편인데, 거기서 이제 일단 얘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야. 이 나눗셈에 대해서.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써도 되고, 없으면 쓰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성질은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내용이 있어. 이 성질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수렴하고 그러니까 수렴하는 두 함수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도 어찌됐건 결과는 수렴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지? 물론 이제 나눌 때는 얘가 조건이 좀 있지. 0이 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 근데 만약에 수렴하고 발산 이거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는 몇 개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몇 개는 좀 애매한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수렴 더하기 발산 같은 경우는 그냥 발산이 맞거든. 예를 들어서 수렴을 3이라고 할게. 3의 수렴하고 발산을 그냥 무한대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서 더하게 되면 어차피 이 결과는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무조건 무한대야. 그리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 무한대가 되긴 하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긴 하겠지. 3 빼기 이제 무한대니까. 근데 이제 곱하기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해봐야 돼. 왜냐면 3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가 맞거든. 근데 0 곱하기 무한대는 우리가 뒤에서 배운 그 부정형이지. 부정형. 맞아? 0 곱하기 무한대. 이 0이라는 게 사실 그냥 완전 숫자 0이 아니잖아. 0에 수렴한다는 거니까 한없이 작아진다는 얘기야. 얘는 한없이 커지는 거고. 그 두 개를 곱하는 거다 보니까 얘가 뭐가 나올지를 몰라. 어떤 뭐 3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0이 나와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한 거지.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은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곱하기나 나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봐야 안다는 얘기야. 식이 뭘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발산끼리 마찬가지. 발산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해봐야 알아. 몰라. 근데 뭐 또 확실한 것도 있긴 있어. 왜냐면 당연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그냥 당연히 무한대일 거 아니야. 이런 건 확실하지. 근데 애매한 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거지. 그치? 그리고 이것도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도 뭐야? 이것도 이제 그 다음에 할 부정형이잖아, 이것도. 그치? 부정형이라는 게 정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때그때 식에 따라서 다른 값이 나온다. 뭐 이런 게 부정형이잖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부정형인 거지. 모르는 거지, 말 그대로. 이런 건 확신할 수 있고. 맞지?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단 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얘랑 얘랑 더해서 수렴했다. 그러면 각각 수렴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더해서 어떤 두 함수의 극한을 씌운 값이 극한을 씌웠을 때 이게 이제 수렴을 한대. 그랬을 때 이거하고 이거의 값이 각각 수렴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건 이제 해봐야 아는 거지. 모르는 거지. 맞아? 이 결과는 수렴하는데 이 각각이 수렴하는지는 몰라.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봐. x가 무한대로 가고 요 함수가 x고 요 함수가 마이너스 x라고 해봐. 그럼 어때? 더하면 요 둘이 더하면 얼만데? 더하면 0이잖아. 그럼 0에다 극한 씌우면 그냥 0이지. 수렴하지.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는 뭐야? 발산하냐?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각각 발산하잖아.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치? 맞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라고, 이런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이런 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들, 얘네들.
얘네들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잘 모르는 거니까 해봐야 안다는 거지.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따질 때 일단은 이렇게 명제가 나오면 일단 발례를 일단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발례를. 그러니까 요게 성립하지만 얘는 성립하지 않는 예시를 좀 찾아보는 거지. 얘는 어떻게든 수렴을 만들면서 얘네 각각을 극할 씌웠을 때는 어떻게든 발산을 만드는 그런 식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긴 하거든. 그래서 요건 문제를 좀 이런 거에 관련돼서 많이 풀어봐야 대충 감이 좀 잡힐 거야. 어떻게 예시를 드는지. 그래서 아무튼 요 내용까지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형에 대한 내용이지. 부정형. 부정형에 대한 내용인데, 부정형 같은 경우는 종류가 총 한 4가지 정도가 있거든. 첫 번째는 이제 0분의 0꼴. 0분의 0꼴로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도 한 크게 2가지 정도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리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무리식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다항식분의 다항식은 보통 뭐 하냐면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요건 문제 풀면서 볼게. 인수분해해서 0 되는 x값을 x 그 인수를 없애는 건데, 뭐 그냥 얘를 하나만 들어보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런 거거든. 일단은 1을 대입해보면, 보통은 극한을 대입해서 푼다고 했으니까 1을 대입하면 분모 0이고 분자도 0이잖아. 그럼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바로. 그래서 얘를 변형을 하는 거야, 변형을. 얘가 지금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위에 거를 인수분해를 좀 하는 거지. 그럼 인수분해하면 x가 1로 갈 때 x-1분의 위에 거는 x 플러스 1하고 x-1이니까 이렇게 약분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 인수가 x-1이잖아. 그게 이제 약분되는 거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남는 게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이제 2라는 값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부정형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래서 일단은 너네가 요거를 먼저 확인해 봐야 돼. 우리가 보통은 대입해서 푼다고 했잖아.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그럼 이거 1 대입해서 그냥 2라고 그냥 계산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제 대입을 했을 때 계산이 안 되는 이런 형태, 0분의 0꼴 계산이 안 되잖아, 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정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형태를 보면 아,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네? 그럼 인수분해 해야겠네. 이런 흐름으로 너네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된다고. 근데 이 생각, 지금 내가 얘기한 것만큼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이걸 많이 풀어보다 보면 딱 보면 바로 보여. 아, 이거 인수분해네? 바로 보인다고, 이렇게. 딱 보면. 그 머릿속에 생각이 이렇게 다 쭉 이어지면서, 인수분해. 식 보면 보인다고. 그게 이제 많이 풀어보면 보이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라고. 너네 이거 한 번 풀고 오답하고 끝이 아니라 2번, 3번 더 풀어보라고. 포스트잇 붙여갖고. 맞지? 그래서 일단은 0분의 0꼴 중에서 인수분해 하는 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무리식이 있는 경우는 보통 이제 유리화를 하지. 유리화를 해서 계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무리식이 있을 때 유리화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이제 요 유리화만 기억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것도 막 이상하게 유리화를 하는 놈들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유리화 하는 거야? 그냥 대입하면 되지. 대입하면 뭐야? 대입하면 루트 5 플러스 5 나오지. 이게 답이잖아. 맞지? 근데 무리식인데 유리화 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먼저 뭘 확인해야 되냐면 대입했을 때 계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 계산이 되면 그냥 하면 되고, 안 되면 이제 부정형 쪽이니까 거기서 이제 유리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 선행 과정을 빼놓고 그냥 무작정 유리화를 하니까 막 틀리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확인해야 돼. 확인하고 형태가 뭔지를 확인해서 그거에 맞는 풀이법으로 가야 돼. 그래서 이게 0분의 0꼴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였을까? 두 번째는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사실 이게 지금 요 1, 2번이 비중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그냥 간단하게 무한대로 갈 때 뭐 x 제곱분의 2x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원래 푸는 방법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 거야. 원래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야 무조건, 분자가 아니라 무조건 분모야. 차수가 누가 더 크든 무조건 분모로 나누는 거야. 원래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원래. 그럼 x가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x분의 2잖아. 맞지? 그럼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뭐야?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무한대분의 2잖아. 그럼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전체 값은 어디에 수렴하겠어? 0에 수렴하겠지. 그치? 요것도 좀 기억해놔야지. 그래서 0에 수렴하니까 1분의 0이라서 0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지. 됐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분의 3x 제곱이래. 플러스 x까지 써볼까 이렇게? 이렇게 나왔대. 그럼 마찬가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보면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1분의 3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서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0 되면서 1분의 3이니까 그냥 답이 3이라고 나온다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제곱분의 5x 세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마찬가지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보면 1분의 5x 플러스 x 제곱분의 4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1분의 무한대 플러스 0이란 말이야. 그럼 그냥 얘는 무한대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만드는 거야. 왜냐면 분모가 0이면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 항으로 분모 분자를 똑같이 나눠주는 거라고 원래. 그렇게 해서 계산하는 건데 근데 이걸 매번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우리가 그냥 뭐 하는 거야? 차수 비교를 하는 거야. 차수 비교.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 무한대를 대입해보면 무한대 제곱분의 2 무한대인데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빨리 커지겠어? 제곱하고 2배 하는 것 중에서 당연히 뭐가 더 빨리 커져? 제곱이랑 2배 하는 거랑 제곱이 훨씬 빨리 커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훨씬 빨리 커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무한대분의 상수꼴 이런 식으로. 얘 뭐야? 얘 0이잖아. 분모가 계속 커지니까. 근데 얘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야. 얘가 커지는 속도가 얘가 커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보니까 그냥 얘가 훨씬 빨리 커진다고. 얘가 훨씬 크다고 얘보다. 그러니까 얘도 이제 0으로 수렴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되냐? 그러니까 차수 비교했을 때 분모의 차수가 분자보다 크면 그냥 0이라고 하는 거고 차수가 같으면 이제 비율로 가기 때문에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3으로 1분의 3으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분자가 차수가 더 크면 뭐야? 분자가 차수가 크면 이런 거 아니야? 무한대 제곱분의 이제 무한대 세제곱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럼 당연히 뭐야? 위에 게 훨씬 빨리 커질 거 아니야? 세제곱이 제곱보다는.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한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발산 이렇게. 그래서 차수 비교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지. 좀 빠르게. 됐지? 그리고 마찬가지야 이것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거는 대입을 해봐야 알지. 그치? 대입해서 확인을 해봐야 아는 거야. 그치? 그래서 대입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 그러면 차수 비교를 하는 거지. 차수 비교해서 분자가 크면 분모가 크면 그러면 0이고 같으면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 분자가 크면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게 이제 두 번째 부정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정형은 뭐가 있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자, 여기서 나오는 건 원래 다항식 빼기 다항식 아니면 무리식이거든. 근데 사실 다항식 빼기 다항식은 진짜 잘 안 나와. 그리고 그냥 나와도 진짜 별거 없어. 예를 들어 봐봐.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라고 해볼게. 여기에 극한 씌웠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무한대 대입을 해보잖아? 그러면 무한대 세제곱 마이너스 2 무한대 제곱이거든? 누가 더 빨리 커지냐? 둘 중에서.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누가 빨리 커져? 앞에 게 훨씬 빨리 커지겠지. 세제곱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가 얘를 그냥 잡아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무한대가 돼버리는 거야. 그럼 만약에 거꾸로 2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무한대 세제곱 나왔어. 그럼 뭐겠어? 뒤에 게 빨리 커지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면 돼. 너네 생각해봐. 3 빼기 2는 그냥 양수 1이잖아. 근데 2 빼기 3은 음수 마이너스 1이잖아. 뭐 이런 느낌이라고. 비슷하게. 됐어?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얘가 무한대거든? 근데 얘를 푸는 방법이 원래 이렇게 풀어. x 세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x 세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최고차항으로 묶어서 1-x분의 2라고 한 다음에 여기에 극한을 적용시켜주면 얘가 이제 무한대분의 2니까 0이잖아. 1-0이니까 1이야. 곱하기 얘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니까 그래서 무한대다. 요지를 한단 말이야. 굳이 이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 나왔을 때는 그냥 차수 보면 돼. 이것도 마찬가지. 차수 비교해서 어디 쪽이 더 큰지를 확인하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진 않아, 솔직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리식 나오면 또 이제 유리화를 하는 거지.
무리식이 나왔을 때 리미트 예를 들어서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얘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맞지? 그리고 차수도 얼추 비슷해. 얘가 1차잖아. 얘는 확실히 1차인데 이런 거 보통 우리가 1차로 생각을 하는 거지. 맞지? 루트 x제곱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좀 애매한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리화해서 계산을 하는 거야. 유리 하나만 해보면 분모 분자에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플러스 x를 곱한다고 생각해봐. 여기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그러면은 분자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 분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이거 사라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무한대를 대입하면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형태니까 2번 꼴로 바뀐 거지. 그래서 여기서 차수 비교했던 것처럼 얘도 똑같이 차수 비교를 할 거야. 그럼 여기 분자 몇 차야 이거? 2x 몇 차야? 얘 몇 차야? 1차잖아. 얘 몇 차야? 1차. 얘도 몇 차야? 1차로 보는 거지. 여기서 최고차량만 보면 되지. 얘 필요 없고 얘만 보면 되지. 1차겠지. 1차니까 이제 개수분의 개수로 해서 1 더하기 1분의 2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부정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0 곱하기 무한대 요런 형태인데 요런 부정형인데 얘는 예를 들어서 x가 뭘로 해볼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뭐 이렇게 있다 해볼까? 이렇게 있다 해볼게. 네, 이렇게 있다 해보자. 자, 그럼 x에다 0 대입하면 얘 0분의 1이니까 뭐야? 0분의 상수꼴은 얘는 뭐야? 요것도 좀 기억해야 돼. 무한대지, 그지? 분모가 계속 작아지니까 전체 값은 계속 커지잖아. 그래서 무한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생각해봐. 2분의 1. 2분의 1이야. 그럼 뭐야? 이 분모가 2분의 1이야. 계속 작아진다 했으니까. 2분의 1이면 2분의 1분의 c니까 2c겠지. 3분의 1이면 3c. 4분의 1이면 4c. 1억분의 1이면 1억c잖아. 계속 커지잖아. 맞지? 그러니까 무한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얘 무한대. 앞에 거 무한대고 뒤에 거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0이잖아. 무한대 곱하기 0 형태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통분해서 계산해주면 돼. 그냥 통분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x가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x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이거 사라지면서 x도 약분이 되잖아. 그치? 그래서 x에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만 나오겠지. 이렇게 푸는 게 무한대 곱하기 0 부정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라는 극한 값이 알파로 나왔대. 그러니까 수렴을 했대. 수렴을 하고 그리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a로 갈 때 fx가 0으로 수렴하면 이렇게 두 개를 만족하면 분자도 어디로 수렴한다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한다. 이런 거지. 맞아? 전체 값이 알파에 수렴하고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분자도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니까 이렇게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면은 분모가 0이고 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알파로 수렴하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어. 다른 건 없어. 왜냐면 0분의 3 같은 거 생각해봐. 분자가 3으로 수렴했어. 그럼 이거는 무한대 아니야? 맞지? 그리고 0분의 무한대로 간다고 쳐봐. 그럼 이것도 무한대겠지? 그치? 0분의 1이 무한대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잖아. 그치? 무한대겠지?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알파로 수렴할 수 있는 거는 0분의 0꼴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우리가 미지수를 계산을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도 똑같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분의 gx. 얘가 이제 알파에 수렴하고, 이번에는 분자가 0에 수렴한대.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분모도 0으로 수렴한다 라는 내용이지. 그냥 같은 내용이야. 오케이? 0분의 0꼴이
돼야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0분의 0꼴만 수렴하는 건 아닌데 둘 중에 하나가 0이면서 수렴하려면 나머지 하나가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맞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해서 대소관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지. 일단은 함수가 fx가 있고 gx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나왔대. fx가 gx보다 작대. 이런 상태에서 양변에 똑같이 극한을 씌우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등호가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일단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건 당연하겠지. 왜냐면 얘가 얘보다 더 위에 있잖아, 그래프가. 그치? 그러면은 어찌됐건 우리가 그래프 위에 함수값이지. y값이 목표치니까, 목적지니까 그 값들이 나올 텐데, 극한 씌우면 그 목적지 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어찌됐건 함수값이잖아. 그러면 gx가 fx보다 만약에 이렇게 커. 얘가 gx고 얘 fx야. 그럼 여기에 어디 극한을 붙여도 얘가 값이 더 클 거 아니야, 얘보다. 맞지? 무조건 커. 근데 이제 등호가 붙는 이유는 뭐냐면, 등호가 붙는 거는 이제 같은 값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등호가 붙는 거야. x축이 있고 만약에 분수 함수가 이렇게 하나 있고 또 다른 함수가 이렇게 있대. 요 위에 게 gx, 아래 게 fx라고 해봐. 그럼 g가 f보다 크긴 하거든. 근데 얘를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0으로 수렴하겠지. 얘도 계속 0에 가까워지고 얘도 계속 0에 가까워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같은 값으로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됐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대소관계가 있는 함수에서 극한을 씌우게 되면 부등호 방향은 유지가 되면서 등호가 하나 붙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함수가 총 3개가 나왔어. fx, gx, hx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전체적으로 극한을 씌워. x는 a로 가는 극한을 씌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는 gx 씌우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a로 가는 hx를 씌웠을 때 부등호 방향 유지되면서 등호가 이렇게 붙는다고. 됐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 상황이잖아. 요걸로 알려준 거잖아. 등호가 붙어. 근데 요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알파에 수렴하고 얘도 알파에 수렴한다면 얘도 마찬가지 알파에 수렴하겠다라는 내용이 이 세 번째 거. 이걸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정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값을 찾는 거지. 이 값을 직접 계산하긴 힘드니까 양쪽에 있는 걸 두고 여기 여기 알파 값이랑 여기 알파 값이 나오게끔 세팅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 알파가 나왔으니까 얘도 알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지? 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네. 자, 요거 가지고 대표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볼게. 자, 1번.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만 보기 위해서 고르래. 일단 기억 존재해 안 해? 보통은 그냥 대입해서 푼다고 했지. 존재해 안 해? 하지. 계산 되잖아. 대입하면 4 더하기 2니까 6으로 존재하잖아. 기억 참이야. 니은은 어때? 대입하면? 그냥 얼마야? 0이잖아. 그치? 존재하지. 맞아?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 원래는 지금 우극한 좌극한을 정확하게 따져야 돼. 그래서 x-3이고 좌극한은 뭐야? x가 3-로 갈 때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3 대입하고 3 대입하면 0이잖아, 둘 다.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대입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가 이제 계산이 안 되는 거지. 대입하면 부정형이잖아. 0분의 0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위에 요걸 이제 변형을 좀 하는 거지. 그래서 디귿을 보면 일단 마이너스 5에 x가 마이너스 5로 가는 우극한이라고 해볼게. 우극한이면 x 플러스 5랑 x 마이너스 5로 분모 인수분해 가능하고 우극한이라는 건 마이너스 5보다 큰 쪽에서 오는 거니까 이걸 절대값을 풀었을 때 양수인 절대값, 그러니까 양수인 함수로 쓰겠지. 당연히. 그치? 마이너스 5보다 큰 쪽에서 오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약분하고 마이너스 5를 대입해버리면 마이너스 10분의 1이 나올 거야. 우극한이. 그 다음 좌극한은 x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로 갈 때 똑같이 x 플러스 5하고 x 마이너스 5인데 요거 분해. 얘는 좌극한이니까 x 플러스 5에서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쪽에서 오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5 대입하면 이제 10분의 1이니까 우극한하고 좌극한 값이 다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겠지.
됐지? 요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리을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분모 0이고 분자도 0이잖아. 계산 안 되잖아. 부정 0이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분자를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1 하나씩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라는 값이 나오겠지. 얘는 존재하지 그러니까. 그치? 그래서 리을은 참이겠지. 됐어?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 참이다. 그 다음에 6번. 자, 극한값. 자, 이거에 대해서 이 극한값을 구하래. 일단 이게 그래프로 나오면 더 쉽긴 한데 안 나와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첫 번째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면 좌극한이잖아. 그럼 좌극한이라는 건 뭐라 했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온다 했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쓰는 그래프가 몇 번째야? 1, 2, 3번 중에 1번 거지. 첫 번째 거잖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여기니까. 그럼 마이너스 1 저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2 플러스니까 2의 우극한이니까 마지막 걸 쓰겠지. 요거 2보다 큰 거. 여기다 2 대입하면 5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F2는 그냥 함수값이잖아. 함수값은 그냥 이거 보는 거지. x가 2일 때니까 요거 쓰는 거잖아. 2일 때 요거 쓰니까 요거 그냥 대입할 건데 대입할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 1로 그냥 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5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3인가 나오겠네. 맞지? 간단하지? 그리고 10번 가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이런 거지. x가 2로 갈 때 2 플러스 이것도 우극한 좌극한 따질 건데 일단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달라. 가우스는. 근데 다 다른 게 아니라 정수값에서 다른 거지. 가우스 같은 경우는 2 플러스면 뭐야? 2점 얼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가우스 시험이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극한은 그대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좌극한 같은 경우는 어때? 2 마이너스면은 1점 얼마니까 이제 1점 얼마에 가우스 씌우면 1이니까 다르게 나오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수값에서 가우스에 대한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 정수값에서. 근데 당연히 이게 정수값이 아니면 어때? 1.5로 간대. 1.5로. 그럼 요거의 가우스 x래. 그럼 이거 우극한 가면 1.5 땡땡땡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5보다 조금 큰 값으로. 그럼 얘는 당연히 1이겠지. 그리고 1.5의 좌극한도 마찬가지. 1.5의 조금 작은 1.4, 9999 뭐 이렇게 할 테니까 거기 가우스 씌우면 똑같이 1이니까 잘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정수값에서 당연히 끊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정수값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수값에서 이제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고 보통 이게 물어보는 게 이제 우극한, 좌극한을 좀 따로따로 물어보는 편이야. 정수가 나오면서 따로따로 물어보는 편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우극한은 대입한 값이 나오고 좌극한은 대입한 거에서 하나 뺀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우스 x 플러스 마이너스 m 이런 식으로 정수가 얘 정수, m 값은 정수라고 생각해. 이렇게 나왔을 때 극한도 마찬가지 얘랑 똑같이 계산하면 돼. 이렇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정수가 더해지고 빼지는 거 정도는 그냥 이 앞에 거랑 똑같은 규칙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해서 극한을 구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때는 요 안에 게 좀 복잡하잖아. 이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오케이? 단순하게 이렇게 x나 x 플러스 마이너스 m 이렇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좀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할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고 해볼까?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고 해볼게. 마이너스 2로 간다 해볼게. 그러면 요 그래프를 보면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 아볼 그래프에다가 x축이랑 접하고 있지. 접하는데 여기 마이너스 2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을 보면 이렇게 내려오지. 그치? 위에서 내려오잖아. 그치? 그럼 0. 얼마일 거 아니야 지금 이게.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가 딱 y값이 0이잖아. 근데 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0. 얼마로 내려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이 우극한은 이제 0이 나올 거고 좌극한 마찬가지야. 좌극한도 이렇게 오게 되면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0. 얼마에서 이렇게 온단 말이야. 0을 향해서. 그럼 좌극한도 0이니까 이 값은 0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됐냐? 이해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우스 안에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면 그때는 이 안에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디서 내려오는지 아니면 어디서 올라오는지 그런 걸 따져야 돼. 만약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면 마이너스 0.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겠지. 가우스 씌우면 마이너스 0. 얼마에 가우스 씌우면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첫 번째 얘기했던 규칙으로 가도 돼. 그러면 처음이 2 플러스 2의 우극한이니까 가우스 x는 뭐겠어? 우극한이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2분의 그 다음에 2의 제곱 더하기 3 곱하기 2니까 6이겠지. 플러스 그 다음은 좌극한이야. 좌극한 2의 좌극한 2 대입하면 얼만데? 2 대입하면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3이지 3. 거기서 좌극한이니까 1 빼갖고 2로 생각하라고. 그럼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3 곱하기 2니까 6이겠지.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된다고. 자 까면 5 더하기 4 빼기 6이니까 계산하면 3이라고 나오겠지. 9 빼기 6이니까. 그 다음 14. 자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은데 함수 fx, gx가 이거에 대해서 요거의 값을 구하래.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 극한도 잘 나오는 편이야. 이것도 기억해야 돼. 자 이거는 안쪽부터 계산하는 거지. 안쪽부터 gx 안쪽에 있는 fx부터 먼저 계산할 건데, 그럼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fx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잖아. 맞지? 일단 목적지는 0인데 밑에서 올라오니까 0의 좌극한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0보다 작은 쪽에서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0의 좌극한을 바깥에 있는 함수가 이어받는 거지. gx가. 근데 gx는 또 2차 함수란 말이야. 다항함수. 그럼 그냥 함수 값으로 대입하면 되잖아. 0 대입하면 1 나오겠지. 첫 번째 값이 1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두 번째 값은 x가 1 플러스로 갈 때 fx 먼저 계산하면 1의 우극한. 1의 우극한이면 목적지는 1인데 위에서 내려오니까 뭐야? 1 플러스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 1의 우극한을 다시 앞에 있는 gx가 이어받아서 gx라고 할 건데, 또 다항함수니까 그냥 대입해서 4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4 더하기 1이니까 5라고 할 수 있겠네. 됐지? 그 다음에 19.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할 때 밑에 있는 값을 구하래. 자,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식에서 fx로 살짝 묶어보면 1 마이너스 fx분의 gx지. 이렇게 쓸 수 있거든. fx로 묶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가 5 나왔대. 근데 x를 a로 보내버리면 얘는 이제 무한대란 말이야. 얘는 곱하기 0이 나와야 돼. 그치? 이렇게 수렴하려면 하나가 무한대는 확실히 알잖아. 첫 번째 나와 있으니까. 얘 무한대야. 그리고 곱하기가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될지 모르는데 0이 나와야 이제 5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부정형이 돼야. 만약에 여기서 무한대 곱하기 상수하면 그냥 무한대일 거 아니야. 그리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도 마찬가지 무한대니까.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얘기야. 뒤에 있는 게 5가 나오려면. 그래서 뒤에 있는 거의 극한값이 0이란 얘기야. a로 갈 때 1-fx 분의 gx, 얘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분의 gx는 뭐야? 얘는 1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됐어? 1.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저거 푸는 거야. 밑에 있는 저 식은 x가 a로 갈 때 분모 분자에 똑같이 fx로 나눠주면 fx 분의 gx 분의 3-fx 분의 2gx니까 여기다 극한 적용시키면 상수는 필요 없지. 마이너스 2 플러스 얘는 1이라고 했지.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얘는 1이니까 1 곱하기 2라서 2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분의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답이겠지. 됐냐?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 다음 25. 요런 문제가 잘 나와. 이거 아마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 거의 90% 이상은 나올 거야, 이건. 극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고르래. 기억부터 볼게. 자, 이 값이 존재하면 이 값과 이 값도 존재한대. 맞냐? 맞아냐? 응? 맞아냐? 그냥 생각해봐. 그러니까 발례를 일단 보자마자 발례를 생각해야 돼. 얘가 발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봐야지. 자, 이게 수렴하면 fx랑 gx가 각각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봤어. 이거하고 gx가
각각 수렴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뭐 예시로 fx를 뭐라고 둘까? fx를 x라고 해볼게. x라고 해볼까? 그치, x. 그리고 gx를 그냥 x분의 1이라고 해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뭐야? 리미트 x가 그리고 a로 가는 건데 a를 0으로 그냥 생각해봐. 0이라고 해봐. 그럼 둘이 곱하면 뭐야? 곱하면 1이지. 그지? 곱하면 1이야. 그럼 요거 극한 씌우면 어차피 1이란 말이야. 존재하지? 존재하잖아, 알파로. 그지? 존재하는데 각각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x. 얘는 존재해, 0으로. 근데 gx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은 존재하지 않지, 아예. 우극한, 좌극한 다르잖아, 얘가. 왜냐면 x분의 1 그래프 아까도 그렸지만 이렇게 나오잖아. 우극한은 양의 무한대, 좌극한은 음의 무한대니까 존재하지 않잖아. 맞지? 그래서 틀렸지. 기억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너네가 예시를 찾아야 된다고. 예시를. 그 다음 니은. 자, 이 두 놈이 존재하면 밑에 것도 존재한대. 이거는 좀 쉽지. 이거는 쉬워. 요 식을 가지고 이걸 만들면 되잖아. fx 플러스 gx랑 fx 마이너스 gx를 가지고 fx를 어떻게 만들어? 네? 어떻게 만들래? 이건 굳이 예시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돼, 둘이? 네? 어떻게 하면 돼? 네? 둘이 뭐하고? 뭐해? 둘이? 둘이 뭐해? 더하면 되지. 더하면은 뭐야? 수렴하는 함수끼리 더했을 때 리미트를 뿌릴 수 있잖아. 뿌리고 합치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계산이 된다는 얘기니까 이거 둘이 없어지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2fx라고 할 수 있지.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 그럼 양변에 2 나눠주면 이거 존재하잖아. 맞는 말이지. 니은은 그냥 참이야. 그 다음 디귿은 자, 이 값이 존재하면 fx랑 gx 값 중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대. 자, 이번에는 기억과 다르게 곱셈이 아니라 덧셈이거든. fx 더하기 gx. 자, 이게 알파로 존재하면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대. 이거하고 gx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대. 참일까 거짓일까? 참거짓. 참거짓? 참거짓. 거짓참. 참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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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면 어떻게 돼? 그리고 x를 0으로 보낸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0으로 보내. 그럼 이거는 더하면 어때? 더하면 얼마냐? 이거 더하면 0이잖아. 그럼 그냥 0이지. 존재하지. 수렴해. 근데 각각 수렴해 안 해? 얘 0으로 보내면 안 하잖아. 아까 안 했잖아. 이것도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겠지. 그러니까 반례가 있지. 그치? 그래서 맞는 건 니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 27. 자, 이거의 값을 구하래. 일단은 그냥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분모 분자 다 0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금 인수분해 해야지. 마이너스 2로 갈 때 인수분해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하고 위에 거는 3차니까 3차 인수분해. 뭘로 할래? 당연히 뭘로 되겠어? 당연히 뭘로 돼? 당연히 뭘로 돼? 에? 마이너스 2 되겠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0 냈다며. 마이너스 2 되겠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1 2 마이너스 0 이렇게. 그래서 얘는 분자가 x 플러스 2하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2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7이라고 나오겠지. 됐지? 그러니까 부정형이지. 0분의 0꼴. 그 다음 32. 마찬가지야. 3 대입해보면 분모 0이지. 분자도 0이고. 그래서 이것도 부정형이기 때문에 0분의 0 부정형이기 때문에 변형을 할 건데, 근데 이제 무리식이 있으니까 유리화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그리고 분자에 보면 다항식도 있으니까 인수분해까지 하는 거지. 이렇게. 얘는 인수분해도 같이 하는 거네. 이렇게. 그래서 계산해보면 분모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 마이너스 3이지. x 플러스 1 마이너스 4니까. 그리고 x 마이너스 1하고 x 마이너스 3하고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3이 또 약분되고 3 대입하면 2 곱하기 3 대입하면 루트 4니까 2 더하기 2라서 4라서 계산하면 8이라고 나오겠지.
됐지? 그 다음 36. 자, 이런 거는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많이 풀어. 지금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근데 보통 우리가 무한대로 가는 걸로 많이 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를 좀 치환을 할 거거든. 저 상태로 하면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이제 얘를 무한대로 가는 걸로 치환할 건데, 그럼 치환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x는 마이너스 t라고 할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t는 무한대로 가겠지. 마이너스 무한대 대입하면 앞에 플러스 되면서, 그치? 무한대로 가겠지. 그래서 이걸 다 바꿔주는 거지, t로. 그래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t제곱 플러스 5t 플러스 1 마이너스 2t 분의 루트 9t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t 라고 쓰면 되거든. 그리고 대입을 해보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지. 그렇지 않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밑에 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계산이 되잖아 이게. 맞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에서 계산이 돼. 그치? 차수 똑같지? 1차 1차 얘도 1차 1차 그치? 최고차항 개수 분의 최고차항 개수 얼마야? 마이너스? 얼마? 쉣 뭐라고? 마이너스 1분의 얼마? 4겠지? 맞지? 마이너스 1분의 4 마이너스 4겠지 그러니까. 바로 계산 되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41. 자, 마찬가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인데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리미트 t는 무한대로 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으니까 루트 2 플러스 6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올 거야. 맞지? 그럼 무한대 대입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맞지? 그래서 요거 유리화를 좀 해줘야지. 2 플러스 6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 그 다음 분모도 마찬가지 루트 2 플러스 6t 플러스 t제곱 플러스 t겠지. 그러면 분자만 보면 2 플러스 6t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라서 이거 사라진단 말이야. 분자엔 요것만 남을 거야. 그러면 요거 1차 얘도 1차 얘도 1차잖아. 그럼 차수분의 차수 그치? 개수분의 개수 할 수 있지. 그래서 1 더하기 1분의 6이니까 2분의 6이라고 해서 3으로 바로 나오겠지. 그치? 45. 자, x가 1로 갈 때 이 값을 구하래. 마찬가지 1 대입해보면 0 곱하기 무한대 형태라서 무한대 곱하기 0 형태네. 그래서 요거 저거 해볼게. 통분 한번 해볼게. 4x 플러스 1 제곱 분의 4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지. 한번 해볼게. x 마이너스 1분의 1 곱하기 4의 x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위에 거는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겠지. 그래서 위에 거 이것도 인수분해 가능하겠네. x 마이너스 1 곱하기 4에 x 플러스 1 제곱분의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1이겠네. 그래서 이렇게 x 마이너스 1 약분되지. 그리고 나서 x 리미트 x가 1로 간다 했으니까 x에다 1을 대입을 해봐. 그러면 2 제곱 4 곱하기 4니까 16분의 1 대입하면 4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겠지. 별거 없지? 다음 49. 자, 이게 이제 미정계수의 결정에 대한 문제인데 분모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0이지. 그리고 전체 값이 수렴했지 마이너스 2로. 그럼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마찬가지 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b는 3a 마이너스 9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를 분자에다 대입을 그대로 하잖아.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돼. 그렇게 세팅을 해줘 보통.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하면 a에다가 곱하면 이게 맞잖아. 아니네. a-3하고 3이지. 이렇게. 맞지? 이렇게 둘 다 플러스. 곱하면 이거 맞고 더하면 이거 맞으니까. 그래서 요대로 이제 감은 x 플러스 a하고 x 플러스 a-3하고
x 플러스 3 요거 나누기 x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약분하고 여기 앞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 극한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극한이네. 그럼 계산하면 a-6이 나올 거고 요 값이 마이너스 2래. 그래서 a 값은 4가 될 거고 b 값은 a가 4니까 b 값은 12에서 9 빼면 3 나오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7이 나오겠지. 그치? 별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54. 자,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또 무한대로 가는 걸로 바꿔볼게.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그 다음에 루트 at 제곱에 마이너스 2bt 마이너스 2t가 나올 거야. 얘가 마이너스 1이래. 자, 무한대 대입해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것도 부정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유리화를 좀 해줘야지. 자, 유리화를 할 건데 이거 분모 분자에 이거 부 반대인 걸 똑같이 곱해서 계산해주면 루트 at 제곱 2bt 마이너스 2t 곱하기 루트 at 제곱 플러스 2bt 플러스 2t 이렇게 요거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하는 거지. 와씨 개복잡하네. 그래서 분자 얼마야? 분자는 at 제곱 플러스 2bt 마이너스 4t 제곱이지. 나누기 루트 at 제곱 플러스 2bt 플러스 2t거든. 여기서 이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분모 몇 차야? 분모 몇 차? 1차. 1차야. 그럼 분자도 몇 차가 돼야 돼? 분자도 1차가 돼야 돼. 얘가 이제 마이너스 1로 수렴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라져줘야 돼. 맞지? 그러니까 a-4에 t제곱이 없어져야 되니까 a 값은 4가 되면 되지. 그래서 얘가 사라지겠지. 그러면 최고차항 개수 더하기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니까 루트 a면은 2겠지. a가 4니까 2 더하기 2 4분의 위에 거 2b 이렇게 한 게 마이너스 1이래.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지. 됐어? 네, 그래서 ab b분의 a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냐? 아까 계산한 거 틀린 것 같은데. 다음 57. 자, x에 대한 다항식을 만족할 때 f6을 구하래. 일단은 fx 첫 번째 식을 보고 fx를 내가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지. 차수 같아야 되고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무한대고 분자 모르는데 분모 무한대 분자 몰라. 근데 얘가 1로 수렴했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부정형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부정형이니까 이제 다항함수 어차피 다항식이라 했으니까 뭐 이렇게 2차 함수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최고차항 개수분의 최고차항 개수로 해야 되니까 2로 가야지. 2분의 2가 1이니까. 맞지? 차수 똑같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거에 대입해볼게. 마찬가지야. 여기 분모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고 이렇게 수렴한다는 건 f-1도 0이란 얘기야. 그래서 f-1은 2 빼기 a 더하기 b가 0이 된다는 얘기지. 됐냐? 그래서 b는 a-2라고 할 수 있고 b 대신에 a-1을 대입을 하면 fx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2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1, 2하고 1 a-2라고 하면 a만 남는 게 맞지? 곱해서 더하면 a만 남잖아. 그래서 x 플러스 1하고 2x 플러스 a-2가 남을 거야. 이렇게. 그래서 다시 x 마이너스 플러스 1에다가 x 플러스 2x 플러스 a-2 나누기 밑에 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하고 x 마이너스 1인데 x 플러스 1 약분되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대입하면 a 마이너스 4 나오지. 얘가 마이너스 3이래. 그래서 a 마이너스 4는 6이 되면서 a 값은 10이 되겠지. 그리고 b 값은 8일 거고. 그래서 다시 fx라는 함수는 2x 제곱에 플러스 10x 플러스 8이니까 여기다가 6 대입하면 36, 72 더하기 60 더하기 8이니까 계산하면 100 얼마냐? 140인가 나오겠네. 맞지? 다음 63. 자, 이런 게 샌드위치 정리지. 자,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 만족할 때 저 값을 구하래. 일단 fx 세제곱을 했으니까 여기 전체 세제곱을 해주면 되지. 2x-1 세제곱 그 다음 fx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2x 플러스 5 세제곱 요렇게. 그리고 3x x세제곱 플러스 1로 또 나눠줘야지. 분모에 x세제곱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x세제곱 플러스 1. 이게 사실 부등호가 바뀌든 안 바뀌든 별로 상관은 없긴 해. 그리고 바뀌지도 않아 사실.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다 양수값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여기 이 상태에서 x를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전부 다 씌워준다고 하면 그러면은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 등호가 붙는다고 했지. 그치? 무한대분의 무한대 3차 개수분의 개수 얼마야? 8. 여기도 8이지. 그래서 얘도 8이겠지. 그래? 쉬워 되게. 67. 자,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루트 x-1 무리함수 그래프 위에 두 점 a랑 p가 있는데 여기서 x축에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고 a에서 ph에 내린 수선을 q라고 하는데 이때 aq 나누기 pq의 극한값을 구하래. 일단은 q가 지금 p가 x, y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x, 루트 x-1로 써도 되지. 그치? 그러면 여기 x좌표가 x고 여기 x좌표는 2야. 그럼 요 길이 얼마야? aq. aq 얼마? aq? a에서 q까지 얼마냐고? x-2 나누기 pq는 p에서 q까지 요 길이.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 y좌표는 얘 y좌표랑 같잖아. 그럼 뭐겠어? 루트 x-1 빼기 1이겠지. 여기다가 극한을 씌우는 거지. x가 2 플러스로 가는 극한을. 자, 무리식 나왔네. 2 대입하면은 계산 안 되잖아. 0분의 0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걸 유리화를 해야지. 그래서 리미트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1 1 분의 x-2 곱하기 루트 x-1 플러스 1이지. 유리화해서 그냥 계산 다 하면. 그래서 x-2 약분 통째로 되고 나머지에다가 대입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답은 2가 되겠지. 간단하지? 그냥 활용은 그냥 너네가 식 만들어서 극한값 구해주면 돼. 별거 없어. 식만 잘 만들면 끝이야.